얼마 전 자동차 팬들에게는 임팩트가 컸던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새로 출시되는 BMW의 전기 세단 i4의 후드, 보넷에 새로운 BMW 로고가 등장했는데요. 사람들은 i4만의 새로운 로고인가 생각했으나 BMW는 앞으로 사용하게 될 로고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새로운 BMW 로고는 조명, 그림자 등의 3D 효과가 없어지고 평면으로 단순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모든 BMW 로고에서 언제나 바깥 원 영역을 채우고 있던 검은색을 없애고 투명하게 색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새 로고가 적용되는 배경 색상에 따라 다르게 보여지게 됩니다. 파란 차 후드에서는 파란색으로, 빨간 차 후드에서는 빨간색으로 반영됩니다. 지금까지 BMW 로고는 언제나 흰색과 파란색이 배열된 안쪽 원과 검은색의 바깥 원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런 3색 구성의 원칙이 과감하게 2색 구성으로 바뀐 것입니다. BMW는 1917년부터 지금까지 로고 변화의 폭이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총 5번이 바뀌었는데 바이에른을 상징하는 색상의 프로펠러 날개와 BMW 각인은 그대로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BMW의 103년간 로고 변화 중 가장 크다고 할정도였습니다. BMW는 보다 개방되고 투명한 디지털 시대에 어울리는 브랜드를 지향하고 이를 위해서 로고를 변경하게 되었다는 입장입니다. 그 방향이 좋건 나쁘건 간에 BMW 입장에서는 변화가 필요함을 또한 주장하였고요. 경영자 입장에서는 사업이 잘 되고 있더라도 항상 위기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의 사명이나 로고를 바꾸는 일을 포함해서 혁신에 대한 고민을 항상 갖게 됩니다. 그렇지만 회사의 사명이나 로고를 바꾸는 건 절대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늘 예산은 부족하고 제품의 R&D로 직결되지 않는 한 투자는 항상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명이나 로고의 변경에서는 예산이 빠져나가는 건 눈에 보이지만 고객들이 느끼는 가치의 변화는 그 효과를 짐작하기도 어렵습니다. 심지어는 오히려 사명이나 로고를 바꿔서 더 문제가 되면 어쩌지? 하는 걱정도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진이 돈을 들여가면서 로고를 바꾸는 경우엔 그 이유가 확실히 존재합니다. 이 부분은 사명을 바꿀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회사의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이유일 수도 있고, 내부적인 사업 역량이나 목적 사업, 흔히 말하는 비즈니스 포트폴리오가 바뀌는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간에 그냥 심심해서 바꿔볼까 생각하면서 접근하는 수준은 절대 아닐 겁니다. 우선 사명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명을 바꾸게 될 때 대표적인 이유는 회사의 지배구조가 바뀌는 때입니다. 다른 회사와 합병을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기존의 사명만으로는 회사가 새로 하게 될 일을 다 담지 못하고, 그래서 사명을 바꾸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적절한 예로 2009년에 있었던 큰 합병을 꼽아볼 수 있습니다. 2009년이면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여파로 미국 경제 전체가 어려움을 겪던 때입니다. 전통적인 자동차 강국인 미국의 완성차 업체들도 마찬가지인데요. 3대 업체인 GM, 포드, 그리고 크라이슬러가 있었는데, 특히 크라이슬러는 기존 주주였던 다이물러가 사모펀드 쪽에 지분을 매각하고 크라이슬러 혼자서는 살아남기에는 경제 환경조차도 쉽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래서 크라이슬러는 챕터 11, 파산법 제11조에 따라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던 때였습니다. 이때 유럽에서 피아트가 등장합니다. 피아트는 이미 유럽 내에서 알파로메오와 마세라티 등을 인수하고 세력을 한참 키우던 때였습니다. 피아트는 자꾸 실용적인 차 중심으로는 차를 잘 만들었는데요. 이게 유럽에서는 잘 먹히는 세그먼트지만 가장 큰 시장인 북미 시장을 들어가기에는 충분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형 세단과 SUV, 트럭을 만들 수 있는 크라이슬러는 포트폴리오 측면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피아트가 발빠르게 움직여서 크라이슬러 지분을 인수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크라이슬러 지분 20% 정도를 샀고 2012년까지 거의 60%에 육박하는 지분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아예 피아트 크라이슬러 오토모빌스 FCA 그룹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룹 산하의 피아트와 알파로메오, 마세라티, 크라이슬러, 집, 다치, 램 이런 기업들을 보유하게 됩니다. 사명도 자연스럽게 FCA로 변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FCA는 단숨에 자동차 업계 7위로 뛰어오르고 지금도 영향력을 확장 중입니다. 심지어 FCA는 2019년에는 르노와의 합병, 푸조와의 합병도 시도하는 등 몸집 불리기를 꾸준히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지배구조나 주주 구성은 그대로인데 그냥 사명을 변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이런 경우에는 명분이 실익을 뛰어넘지 못한다면 추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명을 변경한다 발표하더라도 이면에 다른 사항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8년 GM 코리아에서 캐딜락 코리아로 사명을 바꿨던 캐딜락 코리아의 경우도 있는데요. 이 회사는 2019년에 다시 GM 아시아 퍼시픽 지역본부 주식회사로 이름이 바뀝니다. 2018년에는 PR도 많이 했었는데 2019년에 사명 변경 때는 잠잠했었고요. 설명을 보면 사명이 변경되면서 중간지주 형태로 전환되고 여기에 한국 GM으로부터 로열티를 받는 구조로 바뀌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회사의 조직이나 인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보면 2020년 3월에 국내 주요 기업 대상으로 약 450명의 인사 담당자들에게 사명 변경에 대한 설문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사명이 회사에 아주 중요하거나 중요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95%를 차지했으나 응답자의 34%는 사명을 변경하면 고객들이 기존과 같은 회사인지 인식하지 못할 거라고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계기가 없다면 사명을 바꾸기도 쉽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 로고만 바꾸는 경우는 어떨까요? 사명은 그대로지만 로고는 알게 모르게 계속 바뀌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미국의 한 마케팅 기업에서 발표한 내용을 따르면 기업들은 약 5년에 한 번꼴로 로고를 교체한다고 합니다. 구글의 로고를 예로 들어보면 처음 로고는 1997년에 만들어졌으나 이후에 여러 번 바뀝니다. 2010년대에만 벌써 3번이 바뀌는데요. 2010년, 2013년, 2015년에 바뀌게 됩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계속 바뀌게 되는데요. 주로 사회 트렌드나 고객들의 의견이 반영된 방향으로 조금씩 로고가 바뀝니다. 이런 건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넷플릭스나 인스타그램, 스타벅스 모두 계속 로고가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만 약간 바뀌는 경우들도 있고요. 자동차 업체들도 로고를 꾸준히 바꿔왔습니다. 삼각별 로고로 잘 알려진 벤츠의 경우에도 지금까지 총 7번의 로고 교체가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로고는 2011년부터 유지되는 중이고 이 정도면 꽤 오래된 편이네요. 창사 후 로고가 안 바뀐 것만 같은 포르쉐나 람보르기니, 페라리도 크고 작은 로고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로고의 핵심인 말과 황소는 유지되지만 그 주변부나 배열이 계속 소소하게 바뀌는 방식입니다. 페라리는 2012년부터 현재의 로고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람보르기니는 1998년부터 현행 로고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포르쉐는 현행 로고 체계가 잡힌 건 2008년이지만 1954년의 로고부터 지금까지 총 4번이 바뀌었는데 일반인이 보면 뭐가 바뀐 건지 잘 모를 수준입니다. 마케팅 디자이너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2010년 이후의 주요 로고 변화 트렌드는 단순화라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로고가 좀 더 입체적으로 보이도록 신경 쓴 부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지금은 로고를 평면적으로 바꾸고 들어가는 그라데이션도 제거하고 소비자들이 쉽고 단순하게 이해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바뀌는 중이랍니다. 한마디로 단순하고 깔끔한 방향으로 로고가 변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로고 교체에는 당연히 많은 비용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폭스바겐의 경우 바뀌어야 하는 지역이 전 세계 171개의 시장이 있고 전 시장의 수로는 1만 개 이상에서 모두 로고가 교체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참고를 위해 설명을 풀어본다면 대한민국 정부 로고가 바뀌었을 때 총 758개의 기관에서 로고가 교체되고 여기에 소요된 예산도 약 70억이 넘습니다. 여기에 로고 연구개발비, 홍보비까지 합쳐야 하니까 당연히 큰 비용을 고려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폭스바겐 로고 교체의 경우에도 수천억까지 이르는 비용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기존 브랜드와 로고로 고객들에게 각인되기 위해서 그동안 수많은 비용을 집행해 왔음에도 회사들이 다시 로고를 바꿔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변화, 쇄신일 겁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앞으로 친환경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의 시대가 도래하고 카쉐어링, 커넥티드 카의 시대가 오게 되면서 기존 산업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상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C, 커넥티비티, A, autonomous driving, S, sharing, E, e드라이브, 요약되는 케이스의 시대가 바로 그것입니다. 혹자는 100년간의 내연기관의 시대는 끝났다고도 하고 있는데요. 물론 포르쉐의 CEO인 올리버 블루메처럼 우리의 고객들은 기본적으로 자율주행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점진적인 변화를 꾀하는 업체들도 있지만 모든 완성차 업체들에게는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고객에게도 적용되지만 회사의 직원과 협력업체들, 이해관계자들에게도 함께 어필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기존 방식대로 해서는 성공을 담보할 수 없으니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시도를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음을 강조하는 점이기도 합니다. 앞서 폭스바겐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에 하나 더 생각해 본다면 2015년부터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는 디젤 엔진의 소프트웨어 조작, 흔히 말하는 디젤 게이트로 폭스바겐은 회사의 이미지 쇄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로고의 변경이 오히려 활용되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건 BMW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BMW는 운전의 즐거움을 강조한 회사입니다. Sheer Driving Pleasure의 슬로건에 걸맞는 차의 설계와 디자인을 진행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빌리티의 미래 자체가 변화하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운전의 즐거움을 누리지 않아도 되는 그냥 자율주행차를 타고 달리면서 음악을 듣거나 영화를 보고 화상회의로 일을 해도 되는 세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BMW 역시도 좀 더 미래지향적인 부분으로 노력이 필요하고
것보다 친환경을 강조하는 회사로 각인되어야 될 상황입니다. BMW의 투명한 로고는 이런 이유로 등장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BMW의 브랜드 담당 부사장인 장 띠에메의 발표 내용을 보면 새로운 투명 로고는 더 많은 개방성과 선명함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즉, 오픈리스를 통해서 더 다양한 계층의 고객을 받아들이고 좀 더 미래지향적인 회사로 변모하면서 디지털 시대에 어울리는 회사가 되겠다는 의지가 반영되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새로운 BMW 로고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지적과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디자인의 측면에서는 흰 바탕에서는 새로운 로고가 잘 안 보인다는 지적도 있고, 종이 문서와 고속도로의 간판 등에서는 시인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당장 홈페이지나 유튜브 영상에서도 회사 로고가 잘 안 보이는 상황도 등장했고요. 팬들조차도 BMW가 너무 가벼워 보인다면서 과연 이것이 정체성에 담긴 로고인가 하는 비판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BMW는 내부적으로 혁신을 선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사를 둔 독일에서도 고객 충성도가 높았던 만큼 기존 고객과 팬들의 반발도 크겠지만, 자동차가 운송수단일 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형태의 이동 생활 공간, 이렇게 변한다고 생각한다면 지금까지 방식으로는 돌파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을 겁니다. 반자율주행이나 안전 옵션, 첨단 사양 등의 혁신 측면에서는 독일 3사 중에서도 가장 개방적이었던 BMW이기 때문에 그 아이덴티티를 생각해 본다면 앞으로의 긍정적인 변화와 혁신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의 기저에 굳이 멀쩡히 잘 있던 로고까지 바꾸면서 노력하는 모습이라 기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